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누구나 얼마든지 아파트로 많게는 10배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평생 몇 번 오지 않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을까요? 이미 과거 성공 사례이므로 리스크도 적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쌓아라. 이대로 하면 정말 떼돈 법니다. 자, 이제 집이 막 추락하고 아비 규환이네요. 손바닥이 펼쳐져 있고 돈이 날아가고, 자, 바로 이러한 상황, 꼭 경제 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얼마든지 사이클상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더 대박이겠죠. 자, 볼까요? 먼저 부동산 하락 단계 4단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반등이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1단계 올해입니다. 거래 급감하면서 추락하는 단계 2022년. 자, 그리고 2단계는 가격 하락 2023년. 내년에는 막 떨어지겠죠. 3단계 이제 끝없이 막 추락하는 폭락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폭락까지 했으면 바닥 따지기 하고 상승하겠죠. 4단계 상승 반전을 한 26년으로 보는데, 이 연도는요 좀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하고도 연동을 하니까. 자, 먼저 1단계 거래 급감 22년 지표 거래 급감하고요. 매수 지수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시세 떨어지고 있고. 얼마 떨어진 줄 아세요? 현재 10에서 20%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일기 신도시 일부 지역, 여기는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더 좋다? 천만에 만만해요. 여기는 이미 떨어진 상태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덜 떨어지는데,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더 매서워요. 특히 비싼 동네잖아요. 그런 데는 가격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 반복되면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신고가 하락 가격이 또 반복되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상승은. 자, 매매 전략, 매도자 적극적으로 매도하기를 좀 권해요. 물론 멀쩡한 아파트를 막 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무리하게 잡거나 문제가 있다면 매도를 해야 돼요. 자, 매수자들은 급하게 서둘리지 마시고 아주 유망지역만 넣으세요. 청약 유망지역 우선에 급매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2단계 내년입니다. 가격 하락 지표 모든 부동산이 본격적 하락 20에서 무려 내년에는 40%까지 떨어져요. 2년 정도 떨어지면 반토막 나옵니다. 자, 시세 흐름 매주 하락 확대. 급매 거래 후 매수자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 자, 매매 전략 매도자는 이때라도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자, 매수자는 청약 급매를 판단하면서 좋은 걸로 하면 돼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청약보다 급매가 나을 수 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가격 폭락 2025년 지표 거래 증가. 이제 거래가 서서히 바닥까지 오면 이제 증가해요. 거꾸로 지표 하락, 실거래는 폭락하고 40에서 60%. 반토막 언저리 가면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세 흐름 집값 공포 매물 확산하고 급매 중심 거래가 증가하게 됐죠. 자, 이제 매매 전략 매도자들은 이제 보유해야 돼요. 여기서 팔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또는 잘 들으세요. 더 좋은 방법은 팔고 갈아타는 거예요. 뭘로? 더 많이 떨어진 상급지라든가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탑니까? 이때 빚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요. 이때는 빚을 써도 돼요. 갭 투자도 좋아요. 실거주도 폐지. 자, 매수자 급매가 우선이고 청약은 차선. 이제 상승 반전할 때, 그럼 상승하니까 집 잡으면 안 되겠네요. 안 그래요. 상승도 바닥부터 상승 초기하고 상승 중기까지는 계속 매수해도 돼요. 좀 올랐다고 해서 매수 안 하면 망합니다. 상승도 5년을 하기 때문에 상승 초중기 때는 매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매수 지수가 올라갑니다. 시세도 뜁니다. 바닥 시세 대비 10에서 20%막 올라가는데 사라고요. 이때도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자꾸 반복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신고가도 찍으면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찍으면서 내려갔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매매 전략 매도자는 그대로 보유해도 좋고, 또는
갈아타세요. 그냥 탁 팔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갈아타야 돼요. 이때 무주택을 만들면 안 돼요. 꼭지가 아니니까. 꼭지상에서 팔아야지 무주택을 갖다가 너무 빨리 만들어버리면 망합니다. 집이 계속 뛸 텐데. 자, 매수자 급매 우선의 청약 차선. 이제 폭락장 급매 대결 투자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1억 갭 투자, 3억 갭 투자, 6억 갭 투자, 15억 빚 투자. 자, 이게 뭔 말이냐. 원들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진짜 많이 벌게 해줬어요. 예전에 4번 폭락장의 평균을 뽑아봤어요. 자, 5천만 원이니까 나는 뭐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 서울은 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도요. 지금 10평대짜리들 한 5, 6억 하잖아요. 세대수 많은 것들. 10평대 5, 6억 하는데 얘들 3억으로 얼마든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5천 1억이면 잡아요. 왜 못 잡습니까?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마 그렇게 떨어지겠어 하면서. 자, 6억 아파트 이제 1억 갭 투자 6억 아파트가 3억으로 하락하면 자 3억 아파트를 1억으로 이제 갭 투자하는 거야. 가지고 있는 1억. 그러면 3억이 6억 회복하고 9억으로 가요. 3억이 9억으로 갔으니까 순수이익이 6억이네요. 이건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나 서울의 10평대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진짜 많이 벌죠. 1억 갖고 6억 봅니다. 실거주도 폐지. 자, 이번에 3억은 놀라워요. 자, 15억 아파트를 누릴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3억 갖고. 자,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8억 아파트가 3억으로 갭 투자 가능합니다. 자, 8억 아파트가 무리 얼마가 뛰느냐. 15억 회복하고 22억으로 가요. 그러면 순수이익은 15억입니다. 이게 서울 뉴타운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뉴타운의 새 아파트 30평대. 대단하죠. 뭐 이렇게 높게 잡아요. 이렇게 많이 뛰어요. 예전에는 더 뛰었어요. 2013년 대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고요. 자, 이제 6억 갭 투자 30억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자, 15억으로 하락합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많이 빠지면. 자, 15억 아파트를 6억 갭 투자. 충분히 잡죠? 자, 그러면 15억 아파트가 30억 회복하고 45억으로 갑니다. 무려 순수익은 30억. 진짜 어마무시하죠. 강남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더 놀라운 사실. 본인이 15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는 갭 투자도 되지만 빚 투자로 생각을 하세요. 건물 사는 거니까. 자, 60억 공합 빌딩. 보통은 한 40억, 이렇게 이 정도 50억으로밖에 안 빠지는데 금매는 이렇게 나와요. 30억으로. 자, 그럼 30억 이 빌딩을 15억 정도로 대출 받아갖고 내 돈 15억만 있으면 돼요. 빚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억이 90억으로 가요. 60억 회복하고 90억. 3배 뛰죠. 순수익이 60억. 물론 다 세금제 또 나중에 내야겠죠. 자, 서울 꼬마 빌딩에 해당돼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얼마든지 기회가 온다. 자, 이제 부동산 갭 투자는 원금의 10배도 벌 수 있다. 그럼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사례. 자, 제가 지금 갭 투자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폭락장에는 집을 안 사주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럼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는 거고 그때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자, 2013년 5천만 원 실거주 5천만 원 있었어. 2013년에. 왜 실거주를 했을까요? 자, 소형 구축을 잡았습니다. 빌라 5천만 원짜리를 잡았어. 또는 다세대를 잡았어. 자, 얘 매매가 5천만 원. 2013년 저가 때. 자, 투자금도 5천만 원이었어. 그런데 지금 봤더니 자, 5천만 원이 매매가 8천만 원. 3천만 원 뛰었네요. 시세 차익은 3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갖고 빚도 없이 그대로 실거주했으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래도 B라는 사람은 같은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어요. 아파트로. 자, 강서구 가양동 가양단 22평 5천만 원 갭 투자를 했는데 2.3억이 매매가였는데 전세가 1.8억이니까 5천 차이잖아. 이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어요. 이때 실거주 없었어요. 자,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지금 매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무려 2.3억이 10억으로 올랐어요. 자, 시세 차익 7.7억이네요. 누구는 3천만 원 벌었는데 누구는 5천만 원 갖고 7.7억 벌었어요. 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C라는 사람 2013년 2.3억으로 실거주를 했어요. 자, 강서구 가양동 똑같은 아파트예요. 자, 이 사람은 5천만 원 갖고 갭 투자했고 이 사람은 2.3억으로 실거주했네요. 자, 매매가 2.3억, 투자금 2.3억. 갭이 없죠? 자, 투자금 2.3억, 매매가 10억, 7.7억 번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5천만 원으로 벌었는데 이 사람은 2.3억으로 벌었는데요. 자, 이제 2.3억 정말 많이 벌었다고 이분이 지금 좋아하겠죠. 밑에를 보시면 환장할 겁니다. 보세요. 자, 2.3억이 돈이 있었어. 이제
이걸 갭 투자로 한 거야. 송파구 방이동의 그 유명한 올림픽 선수촌 33평 2.3억의 갭 투자가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자, 2013년 바닥 때. 자, 매매가가 6.3억, 전세가 4억. 그래서 투자금 2.3억이면 잡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현재 봤더니 투자금 2.3억에 그냥 이거 가양 안 잡고 그냥 이거 갭 투자를 했더니 23.3억까지 올라가가지고 시세 차익이 21억이야. 7.7억을 버는 게 아니라 21억을 벌었어요. 자, 이 스토리를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폭락장의 가장 위험한 신도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죠. 이제 땅 크기를 보세요. 지도를 보고. 그러면 지방, 이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전체 경기도 땅의 거의 7, 8배가 넘는데 이 인구는 반절도 안 돼. 경기도의 반절이 넘어, 인구가. 서울, 경기도, 인천에. 그러면 지방이 제일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곳이 이제 경기도, 인천이 위험하겠죠. 특히 외곽 쪽.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부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제일 안전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제일 위험한 곳이 비싼 곳이에요, 여기. 자, 평촌, 과천, 위례, 판교, 분당, 광교, 이른바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경기도 6인방입니다. 얘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있죠. 이제 뭐 이런 비싼 곳들 많잖아요. 뭐 여기 1기 신도시 많이 뛰었잖아요. 특히 2기 신도시 새 아파트 뭐 미사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많아요. 걔들 뭐 동탄2라든가 다 포함돼요. 자, 그런데 특히 6개만 그냥 예를 들자고요. 얘들의 공통점은 입지 우위.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입지가 좋아요. 입지 최고 지역입니다. 교통 우위, GTX. 그래요. 자, 신도시 인프라도 있고 발전성도 있는 아주 뛰어난 곳이에요. 폭등을 왜 했느냐? 입지가 너무 좋아서 자, 거품이 최고로 올라간 거야. 특히 분당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뭐 1기 신도시 그것까지 업어가지고 많이 뛰었어요. 재건축 기대주. 자, 교통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시세 오버됐어요. 지금 너무나 여기 시세가 오버됐다 이 말이에요. 호재 반영.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좀 입지 대비해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뭔 말이냐. 같은 20억짜리를 잡더라도 얘들 잡는 것보다 서울에 그냥 눈 감고 20억짜리 잡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서울은 땅이 좁으니까. 다음 보세요. 자, 폭락하는 이유. 자, 3기 신도시와 입지 경쟁을 합니다. 얘들은. 3기 신도시 60군데예요. 얘는 그래봤자 경기도예요. 자, 그리고 물량 폭탄. 얘들은 희소성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경기도는 땅이 서울의 16배가 넘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 거품이 심하고 이게 분기되고 장기적으로도 위험합니다. 가성비 같은 가격에 서울 잡는 것만 못하다. 하락은 엄청나고 회복은 더디다는 거. 그 다음에 강남, 한강변, 서울 같은 가격에 이쪽이 낫다. 잊지 마세요. 하물며 지방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여기에는 이제 수도권만 비교했지만 지방의 비싼 곳들 마찬가지예요. 5억으로 자본금 대박? 자,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서울 아파트 갭 투자가 1등이었네요. 2등은 좀 봐야겠지만 가상화폐가 올라간다는 조건으로 가상화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가상화폐가 의외로 많이 더 폭락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를 이길 수도 있다. 다만 좀 불안전하죠. 아파트보다는. 3등은 주식입니다. 주식도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량주 중심으로. 4등은 달러 금입니다. 달러나 금은 많이 손해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도 못해요. 자, 볼까요? 1등 서울 아파트 폭락장이라든가 경제위기 때 서울 아파트가 50% 떨어져요. 30억 아파트 아까 했지만 15억으로 떨어졌을 때 15억 아파트를 한 5억대로 갭 투자하면 15억 아파트가 45억으로 올라가서 5억으로 무려 30억의 순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얘는 경제위기 후에 하는 게 좋죠? 자, 비트코인이 90% 폭락. 지금 이미 거의 80% 폭락했어요, 현재. 자, 6만 불이었던 게 8천 불로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8천 불이 다시 8천 불이 다시 한 3만 2천 불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아무튼 8천 불을 매입을 했어요. 얼마치? 5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자, 8천 불이 3만 2천 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5억으로 무려 25억의 순이익을 거둬요. 대단하죠? 5억 갖고 35, 5억 갖고 25. 이번엔 주식 볼까요? 주식은 역시 경기위기 후에 코스피가 60% 떨어진다고 치면 2,600이었던 이게
1000 정도 떨어지겠죠. 지금 2300, 400 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대략 1000, 1200, 800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9만까지 꼭지 찍었는데 약 3만 정도로 내려간다고 보면 삼성이 자 3만에서 잡았을 때 9만 그러면 5억으로 10억 정도 버는 거죠. 생각보다는 많이 못 벌죠. 그래서 주식 재미없다고 해갖고 막 우량주 아닌 걸로 잡는데 그거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량주로 해야 합니다. 달러나 금 경제 위기 전에 한다 얘들은. 자 달러 1280 정도로 잡는 게 어떨까? 이제 1290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달러 1600까지 올라갑니다. 금융위기 터지면은. 그러면 달러가 1.2억 정도 얻어요. 대략 20% 정도 수익률 또는 30% 가까우나 자 그다음에 금 7만 1000 정도 잡는다고 치자고 지금 1g당 7만 2천원인데 약 10만 정도 가면 1.2억 달러하고 금은 비슷한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큰데 얘들은 배수가 높지만 얘들은 20% 순서는 이렇게 해야죠. 달러 금 먼저 투자했다가 금융위기 터지면 주식 비트코인 했다가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잡는 게 순서겠죠. 자 이제 수익률을 봤더니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달러나 금은 자 2022년에 이제 적정선전에 잡아가지고 경제위기 전에 잡아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대충 20에서 30% 정도 올라가요. 1억 투자하면 2, 3천 번다 이 말이에요. 자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 투자하면 안 되죠. 이제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원화로.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나 비트코인을 하는데 주식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대략 경제위기 후 바닥에서 잡으면 3배 정도 뛰겠네요. 이때는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다. 자 좀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많이 빠지게 되면 3배에서 8배 경제위기 후에.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아파트 갭 대단합니다. 2배에서 10배 보통 5배에서 10배 벌어요. 갭 투자는. 이번에 부자 망치는 8가지 요인. 자 부자 망치는 길. 현금이 없다. 이분들은 하락장에 돈 벌 수도 없어요. 빚내갖고 얼마나 빚내겠고 얼마나 하겠어요. 현금 만드세요. 돈이 묶여 있어. 뭐 어디에 막 묶여 있어. 저금으로 묶인 건 괜찮은데 엉뚱한 곳에 묶여 있어.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많이 잃었어. 주식도. 또 사업을 벌여놨어. 자꾸 무리하게 투자를 했어. 어딘가 무관심해. 에이 그냥 뭐 금융위기 맑은 거 안에 벌벌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상투 투자 꼭지에 지금 잡아놨어 다. 그러니 떨어지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곳에 투자해서 이것저것 잡건 막 해서 돈 만들면 화폐를 무시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적당하게 묶일 것과 현금 부유를 잘해야 하고 돈이 적은 분들은 무조건 현금 부유 쪽으로 몰고 가야 돼요. IMF 세계 경제 대위기 리스크가 6가지나 있습니다. 자, 아까 경제위기가 안 터져도 번다고 했어요. 부동산으로. 그런데 경제위기가 터지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또는 달러, 금 이런 것들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동산 주식 거품이 너무나 올라왔는데 이게 분기가 돼요. 미국 금리 인상 또는 긴축 정책 이걸로 부동산 주식이 그냥 무너지게 되겠죠. 중국 경제 침체, 자 봉쇄, 부동산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시 중국이 붕괴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 러시아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죠. 뭐 공급망 세계 지금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이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 자 원유, 원자재, 곡물 폭등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 또는 공황 또는 1, 2차 오일 쇼크 같은 거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뭐가 됐든 간에 주요 국가, 신흥국가가 위험합니다. 무려 6개나 위험하네요.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든 부동산은 사이클에 의해서 폭등 후에 반드시 폭락합니다.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만큼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